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맹현철 교수님.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야 뭐 교수님만 시간 되면 1년 내내 그냥 인도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네. 네. 언제 교육하셨습니까? 2주 됐고요. 예. 저희 학교 기업인 과정 한국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 먼저 와서 준비도 하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랑 같이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아, 인도의 기업인들 네. 강성영 교수님하고 네, 강 이 교수님이랑 한국에 함께. 와서 견학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네네. 한국에 오면 인도인들은 뭘 보고 신기해하고 재밌어해요? 일단은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족 기업의 2세, 3세들이거든요. 예. 부모님들이 기업을 튼튼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키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네. 스케일업을 예. 원하고 인도 관점에서는 뭐 삼성이나 LG가 다 가족 기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가족 기업이죠. 네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삼성처럼 될 수 있을까? 뭐 LG처럼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꿈들을 꾸고 뭔가를 배우러 오는. 정권에 잘 보이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하고 싶은 얘기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 너무 소신껏 발언하지 사람들이 말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잘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도 가끔씩 잘 해줘야 되고. 오늘 교수님, 오늘은 인도의 소비 시장에 네. 대해서 배울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저소득층, 특별히 이제 인도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 소득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과 그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인도 도시적 마케팅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TV 광고라든지 예? 아니면 예?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랑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인도에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건 비슷하겠죠. 네네.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예. 근데 농촌으로 가면 이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아, 인도 시골 사람들은 뭘 사고 사는지. 네네. 거기도 팔긴 팔아야 되는데 네네. 구매력이 높지 않을 테니 네. 그렇게요. 이제 그러면 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공략해야 될지. 근데 그 전에 뭔가 조금 이제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아니면 뭐 이게 전략적인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시골 지역 마케팅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준비하신 이야기 그럼 차근차근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시간은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냥. 그 먼저 예. 사실 이게 BOP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BOP. 버텀 업 피라미드 뭐 또는 베이스 업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예. 이제 먼저 이 단어가 먼저 나온 거는 사실 이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네. 이제 BOP 관련된 책에 늘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루즈벨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루즈벨트가 1932년에 예. 이제 연설을 하면서 경제 대공황 이럴 때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at the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이제 그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19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예. 그러면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아랫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야. 논의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 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빼먹는 걸로 접근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필요한 걸 사도록 만드는 게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냐?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장은 그냥 포기하냐 아니면 그 시장도 공략하냐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을 버려둘 것이냐 공략을 할 것이냐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러니까 공략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시장마저도 착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니까 서브하면서 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기업과 위해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그 공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답을 하는 거죠. 그 시장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 소비 시장에 왜 일단 돈 많은 사람들을 공략하라고는 하잖아요. 네네. 네. 그 사실 저소득층 시장을 뭐 그 시장 공략 별로 돈은 안 되는데 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단은 그쵸.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소비력이 낮죠. 어? 그 다음에 이 시장은 도시와 달리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TV 광고하면 되게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TV 광고를 잘하면 아주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한 사람당 단가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골 지역은 그게 안 되거든요.
마케팅도 가가호호해야죠. 그러네, 네네. 그러네. 그러니까 개별 방문을 해야 되고, 아이고. 그다음 유통 채널 같은 경우도 도시 같으면 뭐 하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인도 시골 같은 경우에 5,000명 이하의 마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뭐 1%가 구매를 한다 그럼 5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시장이구나 여기는. 사실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여요. 뭐냐면 오일장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오일장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예. 매일 가게가 매일 있기에는 수요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5일에 한 번 오게 되니까 5일에 한 번 오는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 인도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유통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광고에서도 대규모로 다가가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의 마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끌어 모을 수 있으면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 네네. 인도 정도 사이즈 되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구매력 없을 때 그래도 계속 좀 알려놔야 예. 그분들도 구매력이 곧 생길 거고. 그렇죠. 어. 네네. 그때 또 그렇지. 그때는 온갖 각종 브랜드들이 다 쏟아져서 그런 소비자를 공략할 거니까 네네. 우리는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데 인도 학생들도 아니면 인도인들도 이 BOP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MBA 수업을 하니까 예. 마케팅 관리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할 때 조별 과제를 시키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는 도시와 시골이 완전히 분리된 시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마케팅에서 STP 배우죠. 그러니까 세그멘 시장을 나누고 예. 타겟을 고르고 그다음에 포지셔닝 하잖아요. 예. 그럼 인도에서 가장 쉽게 시장을 나눌 수 있는 거는 도시 시골이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지역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네. 소득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명확하게 갈리는군요. 네, 도시와 명확하게 시골이. 갈려서 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도시 지역 마케팅 플랜을 짜오거든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게 10% 미만 정도가 이제 시골 지역에 대해서 마케팅 플랜을 짜오는데 인도인들도 잘 몰라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네네. 할지. 그리고 이게 어떤 큰 이론이 많은 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싼 게 팔린다 거기는. 네네. 뭐 그런 정도. 사실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인도 시장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 브랜드가 꽤나 중요하면서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싼 거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 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예. 이제 BOP 전략을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이 이제 여기 보면 프라할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90년대 후반부터 뭘 했냐면 다국적 기업이 예. 그러면 빈곤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라는 이렇게 기고문을 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02년일 거예요. 2002년에 되면 이런 책을 또 내요.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그래서 BOP라는 이 개념이 이제 이분이 먼저 그러니까 논의를 주도를 했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학자들 그다음에 실제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전략 짜시는 분들이 실무에서도 이걸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게- 어떤 걸 강조하는 걸까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있는 김윤호 박사님이 이제 이런 또 책을 쓰셨고요. 한국어로도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허. 사실 이게 뭐가 재밌냐면 예. doing well 있고 doing good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거죠? 입장에서 doing well은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거. 그렇죠. 잘하는 거. 기업이 잘하는 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doing good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doing good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마케팅을 하면 아니면 BOP 전략을 짜면 doing well도 해야 되고 doing good도 해야 되거든요. 주인 구슬을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이제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이 그 피라미드 하층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기업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생적인 구조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텀업 피라미드에서 그게 나와요. 즉 저소득층한테 뭘 팔면서 네네네. 마진도 남기면서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어휴 이렇게 싼 물건을 감사하게 여기 이거에 팔아 이게 돼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게 겁니다. 된다. 네네네. 그럼 뭐 완전 좋지. 그게 그게 어떻게 좋지. 가니까 네. 돈도 벌고 그 계층을 도와주기도 하는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라는 네네. 뜻인데 야 그게 같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50원에 파는 건데 네네. 그러면 내가 1,000원에 사 먹는 내가 짜증 나죠. 그렇죠. 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다른 제품을 내든지 신제품을 내야 되는 거죠. 아, 저소득층 전용 상품. 네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봐도 그래 저건 저렇게 뭐 팔만해. 네네네. 그러나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뭐 품질 괜찮네. 네네. 와 그런 게 어떻게 있어? 네, 그렇게 만들어야 좀 되는 배워보시죠. 예. 배워보죠. 예, 예,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보시면 어. 개별 시장을 보면 규모는 작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다음에 구매력도 낮아요. 근데 비용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윤이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부 다 끌어당겨가지고 작은 이윤으로 큰 이윤 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로. 네. 근데 두 번째로 약간 철학적인 부분인데 사람이 소비를 할 때 정당하게 소비를 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소비를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아니면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소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뭐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그리 뭐 고차원적인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긴 이게 하나. 만족뿐 아니라 이제 자기 효능감도 느낄 수 있고 자기 만족도 느낄 수 있고 약간 자아 존중감도 가질 수 있고 사실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죠. 그러나 근데- 많은 경우에는 소비에서 그렇죠.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죠. 네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단기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라할라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저소득층을 소비의 주체로 보고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소비함을 통해서 본인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이게 뭔가 자기가 어떻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해요. 이제 가난한 사람은 희생이고 이게 경제의 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만족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좀 이상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비판에 부딪히긴 해요. 예. 너희들 결국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윤을 빼먹으면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아니니? 라는 비판에 부딪히게 되고 예. 그런 비판에 부딪히면 또 약간 이론을 수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론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소득층에게 물건을 팔면서 강제로 칼 들고 가서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서 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럼 사시려면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들이 좋아서 사는데 네네. 심지어 마진도 남아. 네네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거기서 이익을 남겨 먹는 게 예술이고 그게 감사한 일이죠. 네네. 그냥 나눠주는 거야 누가 못해요. 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에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고 네. 요게 관련된 개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굴러가려면 예. 일정 부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혁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살 만한 제품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싸게 가야 되니까. 네, 그게 50원, 혁신이 50원짜리 들어가야 코카콜라 되는 만들어야지. 거고. 그렇지. 그리고 관련된 개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리버스 이노베이션이에요. 네. 역혁신이라는 역혁신. 개념이고 네. 예. 다른 하나는 frugal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럼 뭐. 요건 이제 굉장히 싼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측면이죠. 예. 그래서 그 리버스 이노베이션 역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통 GE를 들거든요. G. 네네. E. 네네. General General Electric.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안 되는데 G가 특별히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G 같은 경우는 인도의 R&D 연구실을 만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인도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 진단기를 개발을 하고 예. 적당한 가격에 개발을 해서 음.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미국 가격이 한 40% 수준인 뭐 그런 의료 진단기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급으로
그 이노베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적당한 수준으로 그렇죠. 오히려 뒤로 가는 이노베이션이군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MRI가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좋은데 적정 수준의 이상의 성능을 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의사들이 굉장히 발달한 의사면 더 선명한 영상을 원하겠지만 의료 수준이 못 따라주면 더 선명한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들은 좀 빼버리고. 가성비 그렇죠. 우리가 가성비를 주로 좋아하는 하는. 거죠. 그래. 거기서 팔고 지속 가능하려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수준을. 예. 근데 이게 리버스 이노베이션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정통적으로 이노베이션은 선진국에서 시작을 해서 후진국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네. 그러니까 후진국이란 단어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이노베이션의 탄생과 그 디퓨전이잖아요. 예. 예. 근데 리버스란 얘기는 시작을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 봤더니 선진국 시장에도 기회가 있어서 다시 선진국으로 흘러가는 거죠. 야, 그게 가능해요? 나 그런 거 있어요. 뭐요? 저 최근에 그 집에서 무슨 태블릿이 필요해서 하나 예. 샀는데 예. 그 중국에서 만든 거였어요. 그 태블릿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 이거 보려고 하는 거지. 아이패드를 사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산 태블릿을 샀는데 좋아요? 10만 원도 안 해요. 예. 그런데 쓸만해. 쓸만해. 그러니까 그것조차 없었던 나에 비해선 삶이 더 즐거워졌어요. 예. 그런데 아이패드보다 좋냐? 좋지는 않지. 그게 아이패드보다 좋으면 난리가 나지. 그러나 나는 그냥 유튜브를 보려는 거였지. 화장실에 가서 유튜브 보기 뭐 이런 거. 그러기엔 괜찮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지가 R&D 연구실을 뭐 인도에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마힌드라의 트랙터를 많이 예를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도 시장에 특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농가당 농작 경지가 넓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막 예쁘게 땅이 되어 있지도 않고. 예. 그래서 작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최적화된 트랙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격도 싸고. 가격도 싸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땅이 넓잖아요. 그럼 넓은 땅을 위한 농기계가 이제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도 작은 규모로 농사짓는 농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한 기계를 누가 더 잘 만드냐? 인도가 더 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봤으니까. 작은 땅용 기계. 네,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마힌드라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꽤나 성공을 거두거든요. 저게 마힌드라에서 만든 농기계예요? 네네, 트랙터인데. 아. 네네. 요런 트랙터들이 이제 가격도 싸고. 약간 경차 같은 느낌의 그렇죠. 트랙터인 모양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버스 이노베이션에 사실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선진국이 늘 해오던 하이엔드 개발이 있고, 예. 후진국 나름대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 나름대로 이렇게 가성비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선진국에도 가성비 마켓이 있어서 이제 후진국에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개발한 물건이 다시 선진국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되면 일단은 당장 BOP에서 버텀업 피라미드에서 마진은 박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리버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서 다시 선진국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서도 통할 정도면 딴 데서는 무조건 통한다는 뜻의 네네네. 느낌이네요. 그런 그러니까. 아. 저런 수요는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있죠. 요건 이제 리버스 이노베이션이고, 예. 조금 비슷한 게 이제 프루걸 이노베이션인데, 그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는 안 늘고 한국어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국어로 뭐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저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소박한. 예. 네네. 소박한.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이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타타 나노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게 타타 나노 자동차인데요. 야, 옛날 우리나라 그 티코 같네. 티코. 네네네. 네. 요게 출시 가격이 대충 160만 원이었어요. 160만 원. 예. 네. 자동차인데.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가격을 낮췄는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습니다. 외면돼. 인도에서도요? 네, 인도에서도 완전히 왜요? 외면받아요. 왜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가 좀 다른데, 어. 인도에서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동차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거든요.
너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네. 없어 보였다. 하차감이 너무 나쁘다. 그렇죠. 네, 하차감이 너무 나쁘니까 이건 안 사고 말다가 되는 거예요. 몰래 타고 다니잖아. 그럼. 그렇지. 몰래. 차라리 아무 그 브랜드 없게 하지. 차라리. 나이스 이렇게 해놓으면 네네 그렇죠. 네네네 아다다스 이런 입을 건 안 수가 되는 없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는 뭐 일단 제품 만드는 건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 파워 윈도우도 없고 그렇죠. 파워 스티어링도 네네, 없고 네네. 에어백은 당연히 없고 뭐 대신에 이제 고장 나면 4명이서 들어 올릴 수 있고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는 사실은 기술이 계속 진보가 되고 발전이 있으니까 옛날 네네. 거 쓰면 가격이 싸질 거 아닙니까? 첨단 제품이 있고 애플도 애플의 아이폰도 몇 년 전 모델을 싼 겁니다 하고 이렇게 싸게 내놓잖아요. 그건 뭐 아무런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몇 년 전 모델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아니면 안 팔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싸게 해서 그냥. 근데 실제로 애플의 뭐 지금 뭐 12, 뭐 아이폰 11 뭐 이런 모델이 가격이 뭐 2, 30만 원 나오진 않잖아요. 싸지 않아요. 그것도. 예, 네네. 예. 싸지도 않고 그래서 대개는 이런 가성비 제품은 예. 집에서 나 혼자 쓰는 거 그걸로 해야지. 뭐 남들이랑 어디 같이 그렇지. 드러내 보일 수가 그렇지. 없어. 뭐 드러내 보일 수가. 자동차, 네. 자전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얘기를 더 하면 예. 인도에서 인도인들의 가격을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중형차이더라도 필요 없는 기능을 빼서 가격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인기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썬루프였던 거예요. 루프. 썬루프 왜요? 열리는 거. 예. 그걸 좋아해요? 네. 인도 사람들이? 네. 왜요? 그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업계 분들도 그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빼면 싫어해요. 가격 낮추더라도. 이제 그게 있으면 그 동네 아이들이 이제 차로 타고 다니면 머리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지, 그 재밌습니다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스바겐도 인도 들어올 때 예. 인도는 이제 겨울이 춥지 않잖아요 보통. 예. 그러다 보니까 위에 철판 위에 있는 철판이 돈을 줄여서 되게 얇게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줄이는데 이제 썬루프는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걸 없앨 수는 없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자동차 업계의 미스테리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게 왜 썬루프가 인기가 있을까? 뭐 이런 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하차감이 하차감이 아니고 얼굴을 내미는 그런 기분이 있나? 네, 그럼 자동차는 사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어디 꼭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예.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죠. 나 성공했다는 걸 과시하는 용도부터 시작해서 그럼 아빠가 점수 따는 용도 뭐 그런 건데 썬루프 없으면 뭐 자동차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요즘에 기아가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기아 네. 예. 한때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런칭하자마자 마켓시어 7% 그러니까 예. 승용차 중에서 마켓시어 7%까지 하면서 인도에서? 이제 네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게 어떤 면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고급화되는 물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큰 차 그러면 토요타 이노바를 많이 썼는데 이노바가 사실 껍질만 크고 안에 이제 별로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낮추고. 근데 이 시장에 기아가 들어왔는데 SUV로 들어왔어요. 근데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돈이 있으면 이제 세단을 안 타요.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성성을 드러내는 걸 꽤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UV를 타고 돈이 있으니까 좀 비싼 SUV를 타면서 이제 기아가 성공을 한 그런 측면이 그럼 있거든요. SUV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네. 왜 SUV 타냐면 SUV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SUV를 탔어 그러면 그게 3천만 원짜리나 2천만 원짜리라도 설명이 됩니다. 네네. 제가 카니발 타잖아요. 카니발 뭐 한 3천 몇백만 원이에요. 비싸봐야. 네. 근데 나 카니발 타고 다니면 뭐 설명이 돼. 벤츠 세단을 타고 다니는 친구랑 비교할 때 나는 다른 용도가 있어서 카니발을 산 거야. 카니발 진짜 훌륭합니다. 카니발 사면 되게 가족적인 느낌도 들고. 그렇지, 그렇지. 난 가족을 위해서 산 거야. 다른 용도가 있어서 산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소나타를 사거나 뭐 아반떼를 사면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최선을 다하는. 왜 그랜저를 안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그렇잖아. 이거 살 거면 왜 그랜저 안 샀어? 못 그렇지, 샀어 혹시? 그렇지. 이런 거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SUV로 돌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카니발 진짜 훌륭한 익스큐즈가 있다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BOP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BOP가 인더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시골 지역 마케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 도시하고 시골의 격차를 보면 일단 인구는 시골이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사람이. 네. 더 많은데 가계 소득은 그 조사에 따라 다른데 적게 보면 한 1.5배에서 1.8배, 많게 보면 2.2배 정도 도시가 더 많게 봐요. 아, 소득이 네네. 2배. 그 다음에 이제 소비는 소득 대비 소비는 시골이 훨씬 더 높고요. 예. 돈을 적게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문해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문맹률 반대죠. 문해율은. 예. 문해율 같은 경우도 도시는 한 87% 정도 나오는데 네. 이제 시골은 한 73%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적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 정도 적게. 저는 인도의 시골은 네네. 아주 전기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진 않네요. 전기는 들어오는데 이제 도시와 시골의 차이점은 도시는 전기가 덜 끊기고요. 네. 시골은 전기가 좀 잘 끊기고 이런 차이는 그런 좀 차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 대학의 조사를 봤더니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2.2배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 격차도 크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조금 비싼 물건 살 때 되게 중요해지는데 예.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추수할 때 목돈을 벌죠. 네. 그리고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빚을 지고 살다가 이제 수확할 때 돈을 벌고 빚을 갚고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게 불규칙해요. 하지만 도시는 보통 임금 생활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뭐 한 5만 원짜리 정도 물건 살 때만 해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내가 지금 꾸준히 돈이 있는 것과 네네. 돈이 빚으로 했다가 한꺼번에 네네. 갚는 거하고는 네네네.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크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푼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이 소비를 더 잘합니까? 더 과감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도 돈이 한꺼번에 갚으면 목돈이 생겼으니까 큰 돈을 쓰자. 근데 그 이렇게는 한 안 번에 되니까.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불하다 보니 그렇지. 불안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지, 더 못 그렇지. 쓴다. 농사가 잘 되면 큰 돈을 벌고 안 되면 네. 적게 벌게 되죠. 그러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상하고 약간 그러니까 내구재 같은 거를 살 때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게 그래서 또 오히려. 시골 지역의 이제 소비의 한 가지 특징 중 하나거든요. 네. 이거 진짜 공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젊은 이제 층 젊을 때 돈 잘 쓰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 봅니다. 왜요? 아니, 앞으로 늘어날 계속 늘어날 벌 것으로 벌 생각되니까. 거니까.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축률이 되게 낮아요. 저축률. 네네. 근데 이게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일단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젊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벌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굳이 안 하고 네네. 나중에 또 더 많이 벌면 더 네, 쓰면 벌면 되니까. 맞아. 네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마케팅 얘기로 돌아가서 예. 마케팅의 4P라고 있죠. 4P. PPPP. 네네. 그래서 프로덕트, 그다음에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이 있죠. 네. 예. 그러면 요거 별로 이렇게 도시와 시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개념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 일단은 물건 같은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이게 돈이 많으면 뭐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 지역 가면 이제 돈이 적으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비싼 물건을 싸게 판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싼 물건을 만들어내서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득에 맞는 신제품이 나오든지 예. 아니면 제품을 뭐 개량화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지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몇 가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네. 예. 그다음에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제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겠죠. 싸게 파는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교보제를 세일하는 가지고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똑같이 10,000원을 받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받으면 싸 보여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네.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예와 예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바세린, 바세린 로션. 네네. 어. 광고 아닙니다. 이제 바세린인데 보여드릴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유통인데 유통에서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서 물건을 팔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신제품이 나왔어요. 뭐 휴대폰이에요.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뭐 리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제조사가 어떻게 쓰는지 광고 영상을 올려놓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 그걸 보고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통 채널이 담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 물건을 가져다 가는 것뿐 아니라
이제 물건을 보여주고 테스트할 수 있게도 해주고 때로는 어렵다 어려워. 때로는 네. 약간의 금융 파이낸싱도 해줘야 돼요. 할부 같은 거. 할부 같은 것도 해줘야 되죠. 음. 근데 금액이 작으니까 그걸 제조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유통 단계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사례를 좀 배워봐야 될 그다음에 하나 이제 프로모션인데 예. 이제 프로모션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렸는데 TV 광고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그먼트별로 나눌 때는 잡지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 저소득층에 잡지도 안 대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월간 농부 이런 거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모션 어떻게 할 건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건지. 전단지를 뿌려야지. 전단지. 전단지. 어떻게 하지 진짜 시골은. 그다음 이제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도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몇 가지씩 이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영상 저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와, 저 뭘 머리 쥐고 있는 겁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예. 이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드레지 어플라이언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뭘까요? 뭘까요? 뭐 여기 답은 있습니다. 여기. 네, 프리지? 냉장고입니다. 예. 이게 냉장고. 근데 왜 냉장고에 저게? 이게 냉장고입니다. 문이 어디 있습니까? 문이. 이게 뒷모습이에요. 이거 돌리면 문이 있어요. 아, 저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게 앞모습이에요? 네네, 이쪽이 이제 앞모습이죠. 네네. 앞모습이나 뒷모습이나 비슷하네. 비슷하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 지역 그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들은 제법 있거든요. 조사들을 많이 네. 하거든요.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한 음식 중에 30% 정도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상에서. 네, 냉장고가 없으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인도가 향신료가 발달한 이유가 저장을 오래 하기 위해서 발달한 면이 있잖아요. 아니면 상한 음식 그냥 꾹꾹 먹기 위해서. 네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버려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근데 뭐가 없냐면 전기가 없어요. 예. 아, 전기 안 들어오는 거 봐요. 전기 네.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가전제품을 팝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전기가 항상 이렇게 없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 네. 경전도 많다고. 네네.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고성능 냉장고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얼음 얼릴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5도 아니면 10도 서늘하게만. 정도 살짝만. 서늘하게. 이 정도만 되면 되는 예. 거죠. 야, 그러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히려. 개발을 하냐면 예. 보통 냉장고는 컴프레셔가 있잖아요. 예. 압력해가지고 온도를 팍 낮추잖아요. 그 냉매를 쓰죠. 네네, 이게 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원할 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기술을 몰라서 예. 이름만 적어왔는데 어. 솔리드 스테이트 쿨링 칩이라는 게 있대요. 어? 이게 되게 후진 기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발달한 기능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요거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오,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한 62와트 전기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예. 온도는 4.5도에서 한 15도 정도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게 돼요. 아, 그냥 선풍기로 그런 거 음식을 같은데? 시키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가격은 69달러가 돼요. 야. 그렇지. 선풍기니까. 네네. 그렇지. 싸게 그래서 싸게. 요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돼서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냉장고까지 있으면 좋은데 어? 어차피 냉장고 들어와도 네. 전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충전식으로 배터리로 가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면 전기 들어올 때 꽂았다가 전기 나가면 배터리로 돌아가고 그러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 토트쿨이라는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이 발달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예. 적당히 필요한 수준 어허. 4.5도에서 15도 정도만 만들어내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배터리.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맞춰서 물건을 출시를 하는 거죠. 아마 저기서 살짝 물 같은 거 뿌려서 아마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네네. 그 여름에 홈쇼핑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네. 전원이 필요 없는 에어컨이라고 네네. 판매하는 그거. 네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갖다 놓고 선풍기도 돌리든가 네. 물 뿌려 놓고 선풍기도 돌리든가. 좀 아쉽긴 한데 시원해. 근데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있는 기술 가지고 사람들 어. 소득 수준에 맞게 그다음에 최소한의 필요에 맞게 가격 맞춰서 내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있냐면 예.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펩시콜라 회사에서 한 건데 시골 지역의 영양 상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학생들이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네.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면 뭐 하면 되겠어요? 돈이 철- 있는 사람이면 철분도 철분약을 먹으면 만들어 팔면 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철분약을 만들어 팔아도 안 팔리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뭐는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오후 4시에 초코파이 먹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저녁을 8시 빠르면 아니 9시 이렇게 먹으니까 예. 새참을 먹는구나. 그렇죠. 오후 4시 5시에 보통 이제 간단하게 뭘 먹거든요. 그래서 펩시코에서 뭘 했냐면 그 이 브랜드 이름이 레하고요. 레하 아이언 투스티라는 이름으로 예. 철분이 보강되어 있는 비스켓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아, 철분이 들어있는 과자. 네. 아.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한테 특별히 이제 청소년 여학생들한테 너희들 이거 먹으면 철분이 보충이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파는 식으로 거죠. 네. 철분약을 따로 살 형편은 안 되는데 네네. 그래도 뭐는 먹지 않겠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간식을 먹으니까. 저건 안 비쌉니까? 그 가격에 이제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저거 안 먹으면 철분약도 살 수는 있을 텐데 예. 어떻게 매일 간식을 한 번도 안 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걸 막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여기서 사실 CSR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비즈니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doing good 하고 doing well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마진이 어느 정도 봐서 돈도 남게 되지만 이거를 팔게 되면 여학생들이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가 이제 doing good 하고 doing 저 well을 광고에서 뭐라고 써 있는 거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저기 뭐예요? 뭐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분이 필요하니 꼭 5시 되면 밥 이거 먹어 이런 뜻이에요? 오라고 써 있는 이거는 것 힌디어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게 아마 텔루그일 거예요. 이게 그 안드라 프레드시 주에서 이제 나온 제품이거든요. 예. 그 주에는 텔루그어를 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도 텔루그어일 가능성이 커요. 아 교수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모르는구나. 글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 말고는 모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나랑 똑같네. 확실한 거는 힌디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5시에 먹어라 뭐 그런 것 같아. 5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네. 이거 5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5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저 글자가. 에이 교수님 저게 5가 아니면 뭔? 에이, 진짜. 5가 아니고 다른 글자일 오. 수도 있으려나? 야 교수님도 영어 아니면 우리나라 말밖에 모른다니까 확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아 저는 영어도 못해요 잘. 이제 강의는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 참. 겸손하시니까. 좋다. 예. 예. 그다음에 조금 관련된 건데 네. 인도에는 어린이 간식이 칼로리 높은 게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같은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러니까 그 스낵 같은 경우도 뭐 저칼로리로 나오기도 하고 기름을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을 맞춰 나가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 간식도 칼로리도 높고 여러 가지를 막 넣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네네. 우리도 저 어릴 때 라면 포장지에 고칼로리 이렇게 써 있었어요. 크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 캐리베리에서 나온 봄비타라는 비스켓이 있고요. 봄비타. 여기 보시면 이제 하루 필요량 10%의 칼슘도 있고 철분도 철분도 있다 그렇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봄비타가 있고 요거는 저가 비스켓으로 전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얘는 이제 뭄바이에서 시작된 지역 비스켓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칼로리도 높고 가격도 싸고 이래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포장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저가 제품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 이 사이가 있잖아요. 예. 이게 마진이 굉장히 좁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예. 포장이. 네. 예. 그럼 이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네. 포장지의 사이사이가. 네네. 그게 무슨 뒤에, 의미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내용물 요렇게 있고 요 예. 사이가 넓으면 예. 찢을 때 안전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죠. 포장지가 좀 더 들죠. 포장 더 들죠. 그러니까 인도는 저가로 내다 보면 포장지 값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좁게 만들어요. 그럴 만큼. 네네. 아니 그래, 가격 포장지를 좀 네. 넉넉하게 하면 안에를 좀 조그맣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 우리 옛날에 과자 보면 안에 뭐 빵빵하고 과자가 작아지지 그러면. 네. 안에도 별거 없고. 실제로 요즘은 이제 레이즈라고 그 감자칩 있잖아요. 예. 그게 예전에는 5루피에 80원짜리도 나왔거든요. 그 경우에는 포장지 낮게 되니까 굉장히 좁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가끔 찢어지다가 이제 다른 게 상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냥 그 상에서 버리는 게 더 싼 거예요. 포장지보다. 그리고 포장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도 하고요. 포장지가 비싸고. 포장지는 전 세계 네네. 공통이지 석유로 만드는 거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면 굉장히 이게 좁게 이렇게 붙어 있는 아 그렇다.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좀 좁아 보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과자는 사루비아네, 사루비아. 사루비아? 우리가 예전에 먹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여드릴 건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화면에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인도에서 이번에 가져온 바세린이거든요. 되게 적네요. 이게 이제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예. 잘 안 보이는데 예. 5.5g입니다. 예? 이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인도에서. 네, 인도에서. 아까 말씀드리긴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 저거 다 뭐 보여줘요. 우리나라 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게 요즘 얼마 합니까? 네, 요게 한국에 나오는 없어요. 거고요. 한국에서 한 요게 지금 4,000원, 인도에서 5,000원?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 한국에서 4,500원 이게 지금 인도 수입인데 3,000원 정도 해요, 한국에서. 예. 그다음에 할인하면 더 싸기도 하고요. 근데 요게 그럼 한 1,000원 1,000원? 정하겠죠, 뭐 1,000원. 여기 한국에서- 80원입니다. 80원. 그러면 80원짜리 100개를 사도 돼. 사는 게 80원짜리 10개를 사겠네요. 그럼. 네네. 그리고 그래봤자 800원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요거거든요. 아, 인도에서 파는? 네, 인도에서 파는 거. 예. 그건 얼마예요? 요게 이제 800원입니다. 그래, 와. 용량으로 보면 저게 800원인 건 이해는 돼. 네네. 이게 80원인 거죠. 근데 80원짜리가 너무 싼데요, 그럼?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올리브영에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예. 그 제품은 조금 다르긴 해요. 요거는 립 세라피 뭐 미니자라고 하는데 요게 7g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5.5g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근데 5.5g 80원인데 아, 우리나라 저거 2개 팔면서 6,000원 받아요? 네네. 그 할인해가지고. 예?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 왜 인도는 요걸 80원에 팔고 예. 우리나라는 요거보다 물론 더 좋은 제품이겠지만 예. 두 개를 6,000원에 파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비용이 낮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비용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가격을 그렇게 매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소비자가 얼만큼 낼만 하냐. 그렇죠. 이거랑 그다음에 경쟁사가 어떻게 뭐 가격을 매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사실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제 아내가 꼭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거를 네네. 그러니까 조그만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는데 예. 거기 쏙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7g짜리가 귀한 이유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작게 만들면 네네. 포장지 가격도 들고 하니까 그렇죠. 보통은 소분한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그렇죠. n분의 1로 네, 하면 그렇죠. 좀 더 그치. 비싸게 팔죠. 단위 용량당 가격이. 그럼요. 그러니까 코스트만 따지고 나면 예. 이게 작은 게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예. 그러면 작은 게 더 비싸고 큰 게 그렇지. 싸지는 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이죠. 예, 어쨌든 맞아요. 소분하니까 내가 내는 가격은 작아지니. 네네네. 그래서 네네. 양은 적지만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죠. 단위 용량단은.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요게 이제 25g이거든요. 예. 25g에 800원, 5.5g에 80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80원이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우리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말이 안 되는 그 가격 포장지 같은데. 값이 비싸다며. 포장값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포장을 보시면 만져보시면 예. 이 퀄리티가 심하게 다르긴 해요. 뭐가요? 포장의 퀄리티가? 네네 한번 만져보세요. 아니, 바세린 세지만 안 하면 되지. 아, 뭐 달라도 이게 뭐. 조금 얇긴 하지만 그렇지. 저는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딱 적정한 수준인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안 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안 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품이 다르긴 해요. 색깔이 다르거든요. 아, 그런데 색깔도 네. 약간 다르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향이 제품이라고 있어. 얘기할 수 딸기 없어요. 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결국 뭐냐면 한국에서 이게 비싼 거는 소비자들이 기꺼이 그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면 예. 작은 게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CSR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작은 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이 없을 거니까 이게 싸게 이렇게 파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이 조그만 거를 80원에 팔아요. 네. 그래도 남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보기엔 이거 인도의 대도시에서도 고소득층한테도 똑같이 80원에 팔아요. 네네 저 학교 약국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80원에 사는데 이거를 요거요. 인도에서 이거는 안 이게 팔고 한국 겁니다. 이거는 네네. 800원인데 네, 800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걸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80원짜리는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거 네네. 다 팔리거나 아마 그렇죠. 네네. 고소득층 있는 데는 안 팔린다. 저는 시장을 나눠서
그럴 수도 있죠. 일부러 가능성이 그런 있는 것 같은데 거죠. 요거는 네네. 저소득층 있는 시장에만 뿌리고 그렇죠. 네네. 이거는 고소득층 시장에 뿌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 의도하지 않은 시장 사이에서 이동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거 운반비까지 포함을 하면 시골에는 싼 거 보내고 그다음에 도시에는 비싼 거 보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세린을 예를 들면 이제 되게 싸게 파는 거죠. 작은 용량을. 그 목적은 뭡니까? 그럼 사람들이 저소득층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은 이 계층에 팔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 좀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그러면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시장에서 철수해도 되잖아요. 좀 팔리고 나면 철수해도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이걸 안 내면 되죠. 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시장에 충분히 뿌려졌는데 예. 아니면 사람들이 돈이 좀 생겼는데 그러면 작은 건 안 만들고 요거 안 큰 만들고 것만 판다. 위로만 올리면 그렇죠.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미치고 파는 것 같아요. 미칠 수도 있어요. 미치고 파는데 네네. 아, 미끼 상품 같은 거네 일종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걸 요거를 요걸 빈민층에다가 80원에 팔면 사실 이거나 제가 보기에는 원가가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면 이상하니까 한 제품에 두 가지 가격이니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좋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인도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인도에서 만들었어요. 아. 뒤에 보시면 메이드 인 인디아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는 메이드 인 좋다. 코리아예요. 요거는 네, 메이드 그래서 인 코리아고. 제품이 다를 수는 있어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네, 인도께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발라보니까. 그래서 가격을 매기더라도 특징이 뭐냐면 예. 굉장히 소포장으로 싸게 만들거든요. 아까 레이즈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보기 힘든데 80원짜리 레이즈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에 보면 작은 거는 뭐 160원, 큰 거는 320원 정도에 한 봉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은 매우 싸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매우 싸게 제품 가격을 형성하는 건 인도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인도는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이지만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한번 여기다 맛을 들이면 뭔가 소득이 늘어나거나 하면 어쨌든 바세린을 쓸 거야. 네. 이런 가정으로 하는 거지. 그게 예를 들면 아무리 저소득층이어도 그 모객이 작으면 네네. 그건 그야말로 그렇죠. 그냥 네네. 기부 비슷한 느낌밖에 안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1인당 뭐 0.1원을 벌더라도 1억 명한테 하면 되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아니, 1,00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하는 구간에 있으니까 예. 나중에 이제 뭐 더 비싼 거를 사기 위해서 일단은 싼 거를 사게 만드는 그럼 그런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가격 차별이죠. 똑같은 영화 보는데 일찍 오면 조조 할인 해주는거나 네네네. 버거킹에 가면 뭐 새로 나온 뭐는 뭐 10,000원짜리도 있는데 네네. 비슷한 크기의 와퍼는 뭐 한 3,000원에 팔잖아요. 그게 네. 뭐 와퍼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세컨 디그리 가격 차별이고요. 예. 이게 퍼스트 디그리, 세컨 디그리, 서드 디그리 제 전공이 나와가지고 깊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그 서드 디그리를 맞춘 거. 서드 디그리는 뭐냐면 서로 다른 시장에 다른 물건을 판매하고 서로 간에 이동이 없으면 이게 서드 디그리거든요. 그렇죠. 학생 할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그런 3차 가격 차별인데 예.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향을 넣지 말고 여기에는 향을 넣거나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뭔가- 이건 싸지만 얘는 돈을 줄 만큼 뭔가 이걸 달라. 10개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내용물이 똑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아도라고 하죠. 네. 작은 거를 이제 싹쓸이, 살수 싹쓸이. 있죠. 네네네. 어. 그렇죠. 네. 그래요. 진짜. 참 재밌네. 야.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도 되게 심하고 예.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음. 그래서 마진 폭이 되게 좁으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기에 수요가 있는 건 아는데 가격에 너무 민감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프로모션. 광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창의성?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 요게 2013년에
그 인도에 그 쿰브멜라라고 있습니다. 쿰브멜라는 뭐냐면 이제 그 정해진 날에 힌두교인들이 강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걸 이제 쿰브멜라라고 그러고 그것 중에 아주 큰 게 있어요. 10인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마하쿰브멜라거든요. 아하. 그게 2013년에 이제 마하쿰브멜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닐레버에서 비누를 광고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쿰브멜라를 보면 이게 영상에서 가지고 온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거든요. 예. 100밀리언이니까 이게 밀리언이 100만이죠. 예. 한 1억 뭐 예.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거든요.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싶어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네. 아시죠? 근데 인도에서는 먹겠죠. 손으로 먹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인도 사람들이 손 잘 씻어요. 잘 씻는데 이렇게 1억 명이 텐트 치고 있으면 손 씻을 공간이 부족하겠죠. 없죠. 예. 네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도는 이제 빵에 싸 먹잖아요. 로띠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종류가 다르지만 예. 뭐 짜파띠 그다음에 난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주는데 이 로띠에다가 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빵을 그 얇은 밀정병을 구워서 이제 빵을 만드는데 네네.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광고로. 네네. 이 도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 라이프 보이로 손 씻었냐?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아, 비누인 모양이에요? 빵 네네. 먹기 전에 네네. 너 이걸로 손 씻어. 이 비누로 손 씻었니?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공짜로 나눠주겠죠. 이런 거는. 난을. 네네. 아. 그래서 요거는 로띠인데 요거를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데 예. 이제 구울 때마다 도장을 찍는 거죠. 야. 저것도 하나도 안 쌀 것 같아. 비용이 좀 그렇죠. 들긴 드는 마케팅 비용이 근데 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도장 이 빵 사실 되게 싸거든요. 도장만 찍으면 되거든요. 음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뒤편에 가면 요렇게 이제 라이프 보이가 이제 물비누 타입이 있고 요거는 비누 타입인데 그밥 먹는 뒤에 라이프 보이를 깔아놔 주는 거죠. 아. 아, 비누. 네네. 그 라이프 오일가 이제 되게 역사 오래된 유닐레버의 비누 브랜드거든요. 그래요? 예. 어. 네,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야. 그 다음에 이제 빵에 다 적혀 있는 거죠. 라이프 보이로 손을 씻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게 대중매체 광고하는 것보다 저렴해서 효과적이죠. 왜 효과? 대중매체를 잘 보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아, 1억 명이 모여 있잖아요. TV는 안 봐도 빵은 먹으니까. 네. 먹으니. 네네. 음. 그냥 먹으면서 뭐야 라이프 보이네 이제 그런 거죠. 아, 라이프보이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는 대상은 손 잘 안 씻는 분들일 테니까 네네. 그것도 더 네네. 야, 또 그런 층의 광고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까?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물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손 안 씻고 먹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건강할 수도 있고. TV 광고를 하면 네. 그건 부유층이 보고 부유층은 이미 손 씻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손을 안 씻는 게 아니라 예. 손 씻는 곳이 손 씻을 수 없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면 있는데 뭐 한 10m 이상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안 씻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렇게 딱 적어놓으면 아 그래 손 씻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씻고 다시 오는 거죠. 아, 먹기 전에. 네네. 아, 그럴 수 있겠네. 네네.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 고민이군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사람들한테 네. 이 사람 너무 흩어져 있고 뭘 잘 보지도 않고. 네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왕 1억 명이 모였으니까 모인 김에 이제 비누 광고를 하면서 약간의 그 사회 기여도 하면서 이렇게 그래, 또 야, 한번 재밌다. 써보면 재밌네. 빵에 도장 찍는 것도 기발하네요. 네. 모여 있는 그분들한테. 와. 아니면 뭐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띄워도 이렇게 사람 쳐다보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LG전자 인도 최대 축제 쿰브멜라 참가 정수기 세탁기 공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며칠씩 있잖아요. 네, 예. 그럼 빨래도 해야 되니까 LG가 여기다 세탁기 갖다 놓은 거죠. 그다음에 정수기 갖다 놓은 거죠. 해봐라. 네네.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 이렇게 정수된 물 먹고. 정수기에서 물 먹고. 네네네. 저렇게 한번 해보게 하면 판매에 도움이 되거나 뭐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하겠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브랜드가 이제 노출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 저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게 라이프 오븐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저건 비싸잖아요. 비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LG를 사랑합니다. 저 첫 번째 회사도 LG였고. 이제 근데 LG 이제- 혼내려는구나. 좀 네. 저기서 저런 헛돈 쓰면 안 드디어. 된다. 이게 좀 효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CSR로 생각을 하면 말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맹 교수님이 LG의 마케팅 담당자, 인도 담당이면 네네.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탁기나 정수기 팔아야 되는데. 세탁기 정수기. 세탁기 정수기 못 팔지. 그러니까 비싸가지고. 여기서는 좀 힘들죠. 반으로 네. 뚝 자른 세탁기. 그 LG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네. 아마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LG 다니셨어요? 화학에 있었습니다. 아. LG 화학. 이 화학에서 뭐 어떤 쪽이었어요? 화학은 예전에는 뭐 건자재도 하고. 근데 이게 샤시도 사연이 하고. 긴 게요. 예. 제가 있던 회사가 지금 LG가 아닙니다. LX 하우시스로 이제 나가가지고.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퇴사를 화학 시절에 해가지고 예. 이제 화학 퇴사자인데 지금 제 입사 동기들은 지금 LX에 가 있더라고요. 아하. 발코니 전용창이라고 네네 그런 말했던. 거. 아하. 네네. 네. 아유, 그런 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유통 마케팅. 채널이 중요한데, 채널. 네, 그러니까 채널이 사실 물건만 갖다 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보여줘야 되고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때로는 약간의 금융 서비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미국에서 꽤나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딜라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스탠포드 MBA 졸업생들이 수업 과제로 만든 거예요. 태양광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업 과제로 뭘 했냐면 이제 인도 같은 지역에 이게 전기가 없으니까 등유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등유가 싸지 않아요. 불 밝히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불 밝히기 위해서 등유를 써야 되고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빛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태양광이 붙어 있는 전구예요. 예. 그래서 스탠포드 MBA 졸업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과제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생산은 중국 셴젠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갖다 팔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죠. 아, 저건 별건 아니고 태양광 그냥 패널을 그냥 붙여서 붙이네요, 그냥. 네. 낮에 충전해서 밤에 등으로 쓰세요. 그렇죠. 인데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고급 모델인데 뭐 하나 더 들어가냐면 예. 이제 휴대폰 충전도 된다는 거예요. 아하. 네. 태양광 그래서 충전해 놓은 걸로. 네, 휴대폰 정도의 충전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거를 개발을 했어요. 예.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doing well하고 doing good을 다 하고 싶은 회사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 참 좋은데 어떻게 광고를 할까? 근데 광고보다는 광고도 물론 어떻게 있지만 전달할 근데 것이냐. 어떻게 저기 그 소비자한테 이 물건을 갖다 줄 그러네. 것이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네네. 곳에다 어떻게 그 팔지?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제 브랜드 이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와 사람의 관계를 볼 때 그러니까 브랜드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제품이 수준이 어느 정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 브랜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어떤 최소한의 퀄리티를 약속해주는 효과가 있죠. 예. 근데 그러다 쓰다 보면 내가 브랜드에게 어떤 뭐 인격적인 느낌까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비드 아커가 얘기하는 뭐 브랜드 개성, 뭐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와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그래 너 브랜드 있으니까 믿어줄게. 다음 단계는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뭐 사람과 뭐 이렇게 뭐 반려동물과 인간간의 관계처럼 이제 브랜드와의 관계도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될 수가 있고 예. 그 단계까지 나아가면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브랜드에 이렇게 애착 관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애착 관계를 예. 얘기하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브랜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언더스탠딩이 요즘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예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그랬죠? 네, 중독된다고. 네. 이젠 늦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시골 지역에 가면 어. 진입 단계에서 브랜드가 중요해져요. 왜 왜냐면 진입 단계? 예. 이게 지금 가격이 제가 적어왔는데 예. 잠깐만요. 아까 그 딜라이트가 얼마일까? 네, 얼마일까? 딜라이트가 맞춰봐. 얼마일까? 2007년도 8년도 이때 가격이 3,000원? 1699 루피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게? 요러면 지금 2만 원 초반대
2만 원 비싸네요. 네, 2만 원 그걸 어떻게 초반대가 삽니까? 돼요. 네네. 근데 그게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2만 원 삽니다. 저소득층 대상이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싼 2만 원 것 같은데? 초반대가 아까 우리 되는데 80원짜리 바세린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까 6만 원짜리 냉장고 사시잖아요. 아, 그래, 69달러면 8만 원 하죠. 예. 네네. 8만 원짜리 냉장고 사시잖아요. 근데 요게 그 당시에 보면 4인 월 평균 소득이 음. 3,432루피예요. 그러니까 아. 월 소득의 반 정도 되는. 반이 조금 안 되는 거고 너무 비싸지 그럼. 그다음에 월 지출액이 3,094루피거든요. 그러니까 월 지출액의 반이 넘어가는 금액. 저거 하나 사면 너무 네네. 비쌉니다. 너무 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료가 안 좋은 걸 알고 예. 장기적으로 보면 얘는 한번 사놓고 나면 그렇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태양이 네. 없어지지 네. 않으면. 근데 등료는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고 놓고 보면 얘가 더 낫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예, 돈 초기가 쓰기가 돈이 초에 어렵다. 돈이 들어가니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인 거죠. 예.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되지?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할부? 근데 융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서 뭐 돈 있는 사람이 이거를 판다. 예. 마을 이장님이 판다. 그러면 이제 뭐 천천히 갚아. 아. 뭐 이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 네. 네,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외상구매. 근데 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중국산 저가 그 태양열 전등이 시골에 풀렸어요. 가격이 안 싸겠죠, 물론. 예. 근데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의 인도인들이 이거 브랜드, 그러니까 퀄리티를 못 믿겠다. 아,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네네. 연락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타타 같으면 믿겠는데 음. 타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뭐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진입 단계부터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렵죠. 근데 얘네들은 좋은 물건이니까 이것도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네. 근데 이 브랜드를 광고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이것도 유통 채널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팔아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 좋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이게 때로는 마을 이장님이 이제 일단 팔아놓고 외상으로 나중에 돈을 걷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유통 채널이. 그러네. 브랜드가 더 중요하겠네 그래서. 네네. 근데 근데 이 경우에는 브랜드와 깊은 관계까지 나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면서 애착 관계가 생기고 막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충성도까지 맞아. 높아지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선진국이 될수록 브랜드의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요즘에 뭐 물건 살 때 브랜드 브랜드를 잘안 생각 봐? 안 합니다. 신뢰 사야지 신뢰 사야. 최소한의 그렇죠. 품질은 지켜주니까. 근데 그 낮은 단계의 브랜드 관계는 있는데 높은 단계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반려 휴대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애플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하기 위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일단은 제품이 괜찮아. 뭐 사람들 써보고 좋네. 그렇죠. 뭐 그 정도지.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뭐 옆 마을에 갑돌이가 이걸 썼는데 예. 6개월째 고장이 안 났네. 음. 요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의 품질에 신뢰를 줄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좀 길게 보는 비즈니스가 되어줘야 되고요.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팔았냐면 예.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커먼 서비스 센터라는 게 있어요. 저 뭡니까? 요게 뭐냐면 센터? 그 인도도 일찌감치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공서 볼 일이 있으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시골에 인터넷이 없고 컴퓨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5개 내지 6개 시골 마을당 하나씩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공서에서 볼 일이 있다 그러면 관공서 멀기도 하니까 일단 여기 CSC에 가가지고 예. 온라인으로 전자정부 일들을 하는 거죠. 아 필요한 일들을 집에서는 안 되니까. 네네네. 동네 컴퓨터 하나 있는 데로 그렇죠. 가는 거네요. 근데 동네 수준이 아니라 5개 내지 6개 마을당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팔면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겠네.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긴 전기가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 깔았어요. 아하.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인도 시골에 꼭 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는 못 가도 시골에 꼭 들어가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 우체국이에요. 아 우체국 꼭 있어야 되겠지. 네, 우체국 꼭 들어가고요. 예. 두 번째는 가스예요. 그러니까 가스. 많은 경우에 가스 회사가 들어가줍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처럼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이제 가스가 많이 들어가주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둘 다 공기업이에요. 어. 아하. 우체국도 공기업이고 그렇겠네요. 가스 회사도 공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가 사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긴 해요. 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우체국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판매를. 네네. 아. 그러니까 우체국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이 경우에 공조직이니까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게 진짜 이익도 좋은 거야. 보지만 이게 어. 그 인도 소비자들의 뭐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꺼이 이제 뭐 가스 회사도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체국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팔리기 시작한 거죠. Doing Good의 컨셉이 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인도뿐 아니라 이제 BOP 전략을 놓고 보면 예. 상당 부분에 이제 도잉 굿이 들어가요. 저 두잉굿하는 아까 그 태양광 그 램프 네네 그런 것도 딜라이트. 있고 사실 비스킷 같은 경우도 뭐 나쁜만 아니라 이제 이유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철분약 따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철분을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팔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먹는 비스킷인데. 근데 철분 안 넣으면 그거 안 사 먹죠. 철분이라고 하니까 사 먹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철분을 넣어주면서 이제 마진을 좀 더 줄여가지만 이게 좀 기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돈 벌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슨 도움 되려고 저 사업을 한다. 그건 아니죠. 이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돈도 버는데 네네.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도움이 돼. 그래도 뭔가를 삶이 개선되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쓰는 거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도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자라고 목표를 세울 필요 없다니까요. 네네. 돈만 벌면 돼요. 네네. 그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팔아야지. 음. 도움이 안 되는 걸 팔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꼭 도움이 되는 것만 돈 쓰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혹해서 사는 것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그렇죠. 예를 들면 단맛의 사탕을 어린이들에게 파는 거 네. 궁극적으로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맨날 그럼 뭐 시금치만 먹을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어쨌든 행복은 주는 그런 거니까. 거니까 뭐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그렇지는 독점을 통해서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두 가지만 아니면 그냥 돈 버는 자체가 두잉 굿이지. 뭐 돈도 벌고 두잉 굿도 하는 거를 굳이 왜 나누지? 그러니까 두잉 굿 하지 않는 돈벌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네.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도 있죠. 뭐 돈 많이 버는데 마약, 마약.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탕 마찬가지라니까 그게 이제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합법이라면 마약, 카지노 뭐 맞습니까? 아니 카지노 얼마나 즐거운데 본인의 가치관으로 남이 소비하는 걸 재단하지 마세요. 근데 그 경우에 중독이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언더스탠딩만한 중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이런 고민이 있군요. 진짜 역시 인도는 사이즈가 다르니까 고민의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 만들어도 판매가 더 어렵네. 어. 진짜 어떻게 프라이싱 하느냐도 네네. 문제고. 네. 그러네요. 야,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인구도 크고 시장도 크니까 그러니까 공략을 해야 되는 되는데 거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야. 사이즈에서는 참 고민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마케팅 영역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인도가 진짜 변화하긴 변화하는 모양이다.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매년 인도의 초보님은 시골 트렌드. 이런 거 인도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노스 웨스턴 대학교랑 그다음에 그 캐나다 웨스턴 대학교가 그 수업용 사례로 개발을 해놨어요. 네. 이거 읽고 이제 나중에 어떤 채널로 팔았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채널 옵션을 준 다음에 어떻게 너 채널 디자인 할래 토론하고 이러거든요. 네. 인도도 빨리 네. 발전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수십 년 전 우리나라 딱 저랬죠. 네. 자, 재밌게 인도 잘 들었습니다. IIM 벵갈로르 대학의 맹현철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마디 했다가 또 채팅창이 또 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현실적이라는. 6% 위선적이다. 저게 그렇습니다. 아니 언더스탠딩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돈 안 벌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안 드리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잘한 거고 돈을 못 벌면 그만큼 못한 못한 거다.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말을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할까 나는. 죄송합니다. 자, 저희 그만 들어보겠습니다.